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제넥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제넥신 어떠셨나요?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참 다사다난했던 제넥신 투자였습니다. 자, 2021년 제넥신의 투자는 이제 어떠할까요? 사실 제넥신 이 한 종목의 주가 전망을 떠나서 증시 전망 자체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시장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참 말들이 많은데 저도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자부할 순 없지만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주식은 신도 모른다. 즉 정답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의 지표를 만들고 경제를 연구하는 세계 유수의 경제석학들 조차도 주식 투자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성공할 사람은 합니다. 이상하게 버는 사람은 계속 벌어요, 투자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아니면 손이 정말 빨라서, 이러한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좋은 종목은 길게 가져가고 나쁜 종목은 빨리 정리하고 싸게 사서 비쌀 때 팔고, 간단하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실 대부분 반대로 하죠. 2021년도 올해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실물 경제와 증시가 꽤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군가에겐 고점에 대한 공포심이, 그리고 누군가에겐 해지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으로 올해 시장을 준비할 텐데, 우리 모두가 2021년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2021년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았으면 합니다. 자, 새해 서두 인사말은 이 정도로 각설하고 제넥신 2021년 첫 번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GX19N 다시 한번 믿어볼까? 제넥신은 기존 GX19의 임상을 거두고 GX19N으로의 새로운 백신 임상 시험을 계획을 수립했죠. 이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혼란스러웠고 불신이 극에 달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부분이죠. 주주들은 지난 반년 넘는 시간 동안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상징성에 투자한 주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측은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임상 설계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은 쏟아져 나왔었죠. 저 또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했던 일정이 사실상 어그러진 것은 분명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리뷰하면서도 감정이 조금 더 앞섰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투자자입니다. 상황에 대응을 해야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GX19N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요소는 있을까? 이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자, 12월 16일날 제넥신이 기존 GX19 임상을 종료하면서 왜 우리가 GX19N으로 임상을 변경했는지 이유는 나열한 사측의 자료인데, 여러분들도 다들 확인하셨죠? 내용들 다 이해하셨나요? 내용들 참 쉽죠? 다들 쉬웠다고 하는데 저는 내용 다 확인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어요. 모르는 용어들을 계속 여기저기서 물어보면서 저도 해석했던지라 저는 조금 이해가 느렸습니다. 이해력이 딱히 좋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나온 임상 연구 자료들을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사실 이거예요. 지난 6개월간의 임상을 엎을 만큼 GX19N으로 다시 시작할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느냐, 그리고 기존 GX19의 임상 데이터가 유의미하다면 왜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GX19N 따로 GX19N으로 따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먼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얘네가 단순하게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기대를 가질 만한 어떠한 요소로 어떠한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는 건지는 사실 저보다는 이쪽 업계에서 관련도가 높은 사람들의 의견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우선 제넥신 GX19의 임상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안전성 면에서도 타 백신에 비해 이상 반응 발생률이 낮았다고 하고, 면역원성, 그러니까 백신 물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 강도를 뜻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일반 중화항체 반응은 회복기 환자보다 낮다. 대신 T세포 면역 반응은 회복기 환자보다 높다. 즉 백신의 개념에서 중요한 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감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항체가 없더라도 이 T세포
반응이 잘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방어 면역으로 충분하다는 결과 도출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GX19의 임상을 통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건 아니다 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기존의 임상개발 기둥이 이 스파이크 항원만으로 진행된 진행이라면 이 GX19N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뉴클리어 캡시드 항원을 추가 탑재해서 코로나 변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임상 설계를 고안했다, 이 부분. 근데 개념의 차이래요. 개념의 차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반응도가 기존 스파이크 항원에 반응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을 떠나서 원초적으로 T세포 반응 활성화를 통해 항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러한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어 체계를 인체 내에 구축한다는 개념인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아직 가능성의 범주이지 실제 사람 대상으로 한 임상의 결과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명분은 세워져요. 제넥신 얘네가 설계한 기대치에 본다면 코로나 변종 유무를 떠나서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원초적인 인체 반응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타 백신의 효능을 더 뛰어넘겠다, 그러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백신 체계를 만들겠다, 이게 더 정확해 보여요. 하지만 우린 투자자예요. 이게 얼마나 시장에서 먹힐 만한 명분이냐, 투자 포인트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분명 기존 임상에 대한 실망 매물은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라면 이 정도의 명분은 분명 다른 국내 제넥신 말고도 지금 백신 임상을 속속 지금 진행한다, 신청 계획 승인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국내 다른 백신 개발 업체와는 큰 갭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즉 국내 백신 개발 기업 중 상징성은 여전히 가장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제넥신 정리해봤고, 그렇다면 왜 GX19의 데이터도 나쁘지가 않은데 투트랙으로 가지 못했을까? 이에 대해서도 저보다는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께 질문해 본 바 결국 돈이죠. 그리고 효용성. 이미 GX19 임상을 통해 항원 물질의 반응도를 체크했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낸 상태에서 이미 투여기기 방식도 전기천공기와 무반을 분사기 중에서 전기천공기로 확정 지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볼트 압력을 더 낮춘 걸로 확정 지었죠. 이걸 굳이 투트랙으로 가는 건 효용성 측면에서 명분이 없다는 것이고, 기존 임상 결과 등 여기에 기존 임상 결과에 등타서 임상 이상으로 진출은 식약처에서 막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전혀 다른 임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식약처의 입장이었다고 하니 굳이 투트랙으로 갈 수 없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GX19N으로의 새로운 임상 진행이 올해 2021년 제넥신의 주가로 움직이는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이고, 현재로서는 변종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 이 키워드가 GX19N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백신 개발 경쟁은 이미 끝난 싸움 아닐까?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더나, 화이자, 기타 등등등 이미 해외 백신들의 접종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미 끝난 싸움 아닐까? 이에 대한 의견들도 많지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독감 예방 접종, 이 독감 예방 주사에 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 많진 않아요. 물론 최근에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죽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지만 공식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 때문에 아니다 라는 정부 결론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독감 예방 주사가 안정성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신뢰성이 확립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10년에 넘는 기간 걸렸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세계 질병 석학들이, 백신 관련 석학들이 언론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즉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게. 하지만 그만큼 코로나 시급했다는 거죠. 결론은 현재까지 완벽한 백신은 없습니다. 부작용의 측면도 이제 추적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리고 변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도래합니다. 제넥신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을 여전히 개발 진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가 악필이라 불안전함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 제넥신이 모더나, 화이자의 백신 개발 방식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국면이라면 제넥신은 투자의 가치가 없는 거죠, 사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때문에 여전히 향후 모멘텀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린
투자자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신이 성공한다 만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의 입장은 그래요. 국내 첫 백신 개발 선두기업, 첫 번째 임상 통과 등등의 상징성과 향후 연속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집중합니다. 자, 그 다음 2021년 기대하는 파이프라인은, 일단 제넥신의 주요 파이프라인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GXI7. 죄송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도 임상 이상을 승인받았다는 뉴스도 최근에 나왔는데, 글쎄요. 이 뉴스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분으로 다가올까?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있기도 하거니와 이런 건 사실 주가가 펌핑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금방 사그라드는 전형적인 테마주 주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 봐서 오히려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아요. 치료제 쪽 모멘텀은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져서 움직이면 움직이는가 보다, 이 정도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 GXI7, 이 인터로킨 7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기술 이전 등에 대한 이슈가 나오길 사실 기대하는 부분이죠. 이게 무조건 코로나 치료제만 엮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양한 항암제로 부각이 되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항암제와 병용으로 치료효과를 높이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윤활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 어찌되었든 이 표적 항암제, 화학항암제, 세포치료제, 항암 백신 등 항암 치료제와 병용 투여에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임상 진행 중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중 응성 유방암? 말도 어렵네요. 고형암, 교모세포종, 이러한 다양한 암 치료제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중이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도 제넥신이 주력으로 이 파이프라인은 GXI7에 올해 주목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궁 경부암 타깃인 DNA 백신인 GX1882, 그리고 지속형 성장 호르몬인 GX H9 또 여기 있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가볼까요? 네, H9도 있고, 올해 주목해 볼 만한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GX P1 같은 경우에는 미국 터리캐피털과 2200억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이프라인이죠. 제넥신이 지금 계속 백신에만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서 현재 다양한 파이프라인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느낌이기도 한데, 근본적으로 제넥신 백신에만 올인한 회사는 아니다 라고 우린 알고 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넥신 주요 지분 투자 현황 및 투자 전망은, 자, 진짜 제넥신 최대 주주인 한독과 같이 봐야 될 텐데, 진짜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인지 투자 회사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사실. 제넥신, 제가 처음에 제넥신 리뷰할 때 기억하시나요? 이 제넥신을 저도 리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히 여러분한테 차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순 없다, 저도 제넥신 여러분을 위해서 리뷰하면서 하려면 정말 공부해야 한다 하면서 살펴봤던 게 지난 뉴스 이슈들인데, 아니 이 회사는 뭐만 하면 투자를 해요 자꾸. 근데 투자 결과가 나쁘지가 않아서 참 애매해요 사실. 얘네 실적은 사실 까는 것 자체가 유의미한데 지분 이익만 따지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재물을 살펴보지도 못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단순하게 뉴스에 나오는 실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석을 하면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지분이익을 살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2021년도에도 투자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핵심적으로 제넥신 이슈에서 거론될 관계사들은 코이뮨, 그리고 네오이뮨텍, 그리고 KG바이오, 그리고 아이맵, 이 정도는 올해도 계속 이슈는 나올 것인데, 여기서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발현될 올해 2021년이 될 것이고, KG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칼베사와의 합작사죠. 이번엔 치료제 임상 이상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다는 뉴스도 있지만 백신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거론될 합작사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실 투자 이슈는 없어요. 여전히 돈을 나름 잘 굴리고 있습니다. 제넥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3월 공매도 재개의 영향은 없을까? 자, 올해 3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물론 시장 조성자인 기관은 올해 내내 공매 가능했어요 사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또 밀어붙일 게 뭐가 있다고 공매 세력의 제넥신에 접근하겠어, 이런 생각.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죠. 물론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가장 선두격으로 나설 건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랑 시젠, 두산중공업 얘네들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근데도 제넥신 타겟은 아니어도 공매 세력이 관심 없을까? 이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12월 28일 기준으로 공매 잔고 수량은 26,672주로 마감했는데, 딱 1년 전에 공매 잔고가 20만 3천 주였습니다. 많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대차 잔고도 많이 낮아졌어요. 대차 잔고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죠. 근데 우린 지금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3월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일까?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차트가 뭘 의미하냐면 지난 2년 동안의 대차 잔고 흐름이에요. 지난 2년 중 지금이 가장 많이 대차 잔고 수가 적은 시점이죠. 반대로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이전 수준까지 올라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공매 여부도 중요해요, 이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러하기엔 이때도 주가가 높다 해서 공매 물량 쌓은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결코 낮지 않은 시점이죠. 자, 차트 짧게 본다면 이걸 지금 최근만 봐서 그렇지, 이걸 주봉으로 볼까요? 지금 결코 공매 세력이 접근, 회피할 지금 주가가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공매도의 질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제넥신이 공매 세력을 이길 만큼 강한 후속적인 모멘텀이 생성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공매도 재개 여부에 지금 우리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 지금 주차량도 끝났고, 저희가 제넥신을 지속 리뷰하는 이유 사실 없어요. 제넥신을 처음 리뷰할 때만 해도 저희는 여기서 정리합니다, 또는 저희는 홀딩합니다, 딱 이런 관점에서 리뷰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종목들 리뷰 영상 보시면 맺고 끊음은 분명해요. 저희 의견이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저희 생각은 이렇고, 저희라면 여기서 손절 또는 익절하고, 신규 매수는 저희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관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 저희 의견만 드리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넥신도 처음엔 그렇게 영상 리뷰했지만 참 전화가 많이 왔어요. 이 종목만큼은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니까 저기서는 어떻고 또 다른 데서는 뭐라 말하고. 근데 이런 전화들 받으면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니, 그렇게 영상 다른 데서 보셨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하든 뭐하든 하지, 왜 저희한테 전화하시는 거냐, 왜 다른 데서 물리고 저희한테 상담 받으시냐. 저희 상담 안 해드린다,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개별 상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참 이분들의 말씀들을 다 들어보면 보통 이거예요. 제넥신 관련해서 대박납니다, 좋습니다, 당장 매수하세요, 여기에 움직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이렇게 쓸데기 없는 뉴스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예상을 한다? 그리고 오를 때는 한창 사라고 하다가 내려가면 영상을 안 찍어요. 그걸 저도 확인을 했어요. 저는 원래 다른 유튜브는 안 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손절하라 했대요. 그랬었나? 해서 저도 뒤에 찾아보면, 아니 뭐 사라고 할 때가 엊그저껜데 이제는 또 손절하라 했대요. 이런 게 어이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인 상담은 못 해드려도 저희라면 지금은 손절 못합니다, 이 관점으로 어찌다 보니 제넥신 매일같이 리뷰를 하게 된 건데, 뭐 저희는 여전히 손절 못해요. 대신 이건 있어요. 저희도 유튜버지만 대박난다, 무조건 사라, 이딴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의 돈이 움직이는 거지, 오르면 대박나죠. 오르면 대박이죠. 내리면 입 싹 닫으면 그만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관점이면 저희는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거든요. 이 차이예요. 간혹 저희가 이 제넥신 유료 추천 종목으로 진입했다 물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그랬으면 저희 회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제넥신 2021년 첫 번째 리뷰 영상 올리는데 올해 진심으로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사실 첫째도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좋은 투자 결과로 와닿는 2021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2021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식도 주식이지만 무엇보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진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